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법연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좀 이해도 많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야신경, 반야바라밀다신경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반야부는 21년 동안 설법했거든요. 49년 설법 중에서 그것을 5천자로 줄여놨다고 할까? 600부 중에서 반야부 21년 설법이 600부 그렇게 방대합니다. 그게 이제 577권째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들어가 있고, 금강반야바라밀경은 한 5천자 됩니다. 약 5천자 되는데, 그러니까 21년 설법을 5천자로 줄여놓은 거죠. 줄여가지고. 거기서 270자로 줄여놓은 것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5분 동안 부처님 21년 설법을 다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죠. 어쨌든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은 공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옆에 환자 천주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면서 인사를 하면서 스님, 반야신경이 너무 좋은 경련입니다. 그러고 인사 합장하고 가더라고요. 그만큼 반야신경은 우주의 대진리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기와 무아, 공, 리과에서 배웠던 연기나 무아, 이건 초기불기에서 연기와 무아라고 얘기했고, 반야부에 와서는 대승경전, 대승시교라고 그러거든요. 대승경전에 와서는 이 연기와 무아를 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으로. 그러니까 동의어, 뜻이 같은 말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삼라만상은 인연생기라. 인연으로 생겼다, 인연으로 없어지니까 실체가 없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어서 무아다. 내가 없다. 사람이나 모든 것이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본성품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이고, 무아를 금강경의 반야신경에 와서는 공이라고 한다는 것, 동의어라는 거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 반야신경의 원 제목은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그렇습니다. 마하는 크다는 얘기고, 반야는 지혜라는 얘기고, 바라밀다는 완성이란 말이고, 거기에 마음의 경이다라는 얘기인데, 해인사 성철 스님은 지혜가 큰 지혜와 적은 지혜가 어디가 있느냐, 마하는 빼라 해가지고, 우리가 70년대 초에 해인사에서 방장 스님 밑에 공부할 때는, 성철 스님 밑에서 공부할 때는 마하를 빼고 반야바라밀다 신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 조견오원 개공도 일체고액. 반야신경의 핵심이 조견오원 개공도 일체고액입니다. 우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원을 비추어 보니까 다 공하더라. 그것만 비추어 봐서 체득할 수만 있으면 모든 고통에서 제도되느니라. 고통이 사라지느니라. 고통에서 제도돼서 구원되느니라.
그럼 오온을 우리가 니까야에서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색은 우리의 몸뚱아리고, 이건 몸이고, 이건 느낌이고, 이건 생각이고, 행은 의지이고, 식은 인식이다. 이리 배웠죠. 이래서 이것을 물거품이요, 물결이요, 아지랭이요, 파초요, 헛개비다. 이리 배웠습니다. 이리 우리가 니까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정신적인 작용, 수상행식, 이 5가지 오온은, 이게 오온이라고 그래요. 이 오온을 다 공한 줄 비추어 보아서 체득하면은 일체 고통에서 제도되느니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건강경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일체유의법, 여몽안포령, 여로, 여겨전, 일체유의법, 여몽안포령,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시관이라. 이 금강경의 끄트머리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일체유의법, 모두 삼라망상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리고 이슬과 같고 전기불 번쩍하는 것과 같다. 모든 삼라망상을 사람을 보거나 물질을 보거나 형색을 보거나 모든 형상을 볼 때 이렇게 응당이 이와 같이 봄을 지으라.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나 물질을 보나 모든 형상을 볼 때 일체 유의법은 삼라망상 모든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모든 다예요. 이것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또 이슬 같고 전기불 같다. 자, 이걸 미리 건강연걸 끄트머리 걸 소개한 이유는 니까야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온의 해석과 같잖아요. 물거품 같고 물결 같고 애지랭이 같고 파초 같고 헛개비 같고 거의 같은 얘기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불교는 대승불교를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초기 불교 이것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해요. 소승불교라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겠는데 공부해서 정리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니까야의 모든 그 초기 불전의 말씀을 함축해 놓은 것이 금강경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걸 요거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지금. 이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초기 불교는 소승불교라 사근기나 공부하는 것이고 대승경전은 상근기라 대근기만 공부하는 것이다. 아니다. 모든 경전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곱하기 나누기 방정식 미적분으로 해서 올라가듯이 향상해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초기 불교는 하근기다, 대승불교는 상근기라는 얘기할 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공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설명을 드리면 공이라는 것은 붕어빵이 붕어가 없다 그런 얘기 우리가 하죠. 그랬듯이 사람이라는데 사람이 없다. 그걸 그것에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모든 사물은 본성이 공이다. 빌공자.
이 빌공자는 비어서 없다. 유무. 있고 없고 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리는 공성이라고도 하고 공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유무의 상대성의 자리가 아니고 이 공성은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영어로 얘기한다면은 nothing이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제로가 아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에 대해서 허무하고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상계에서 우리가 두 눈으로 오간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본체에서의 공성이라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나싱이나 제로나 이런 얘기가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공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본성에 들어가서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 그래서 지금 오온 5가지, 내 몸과 색수상행시 5가지가 전부 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 이름도 양재기라고 지었다 다음에 뭐 양사발이라고 지면은 그 이름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뭐라고 규정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이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되어야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고 본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습관의 업력에 의한 걸로 보지 말고, 사람을 볼 때, 모든 물질을 볼 때 잠재된 가능성까지 보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색을 볼 때, 형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공까지 같이 보아라. 이게 이제 색즉시공 이제 나오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설명이 되는데, 색불이공 공불이색. 무슨 얘기냐? 모든 현상 물질을 볼 때 공까지 함께 볼 줄 알아라. 공까지. 이건 색은 육안으로, 우리 두 눈으로 보는 세계고, 이건 마음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눈을 감고도 보이는 세계, 이건. 이게 공이라는 소리가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이걸 쉽게 이해되게 말씀드리면, 선을 보러 갔다. 남녀가 둘이 선을 보러 갔는데, 여자 쪽에서는 돈이 많은 걸 알고 선을 보러 갔어요. 안타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남자에서 여자를 볼 때는 보니까 모양을 많이 따지고 얼굴을 많이 따지는 분이라 S라인이 왔어. 이렇게 앉았단 말이야. 앉아서 선을 보는데 제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지금 현재는 부잣집 아들이지만, 이분이 부도나서,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서 이분이 밑에 부사장으로 일을 하지만 3년 내에 부도날 수도 있다는 걸 내다보고 사람을 봐라. 이 색즉시공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분은 와서 얘기를 해보고 만나서 보니까 기둥 갖고 비둔 싫어서 3년 후에 아버지 회사가 부도난다 해도 난 이 사람, 이 남자 믿고 평생 살겠다 하면 결정해도 잘 사는 거야, 그건. 그리고 남자 쪽에서 여자를 볼 때 나는 뭐 여자 미모를 따지고 몸 모양을 따지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X라인이 한 5년 후에 애기 한 둘 이상 낳고, 그러면 일자 라인 된다 할 때까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콩깍지 껴가지고 여기 물질 모양에 자기 업력의 눈으로 자기 안목으로 콩깍지 껴서 그거 모양과 돈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미리 부도날 수도 있고 S라인, 일자라인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내다보고 결정을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해로하고 행복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을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과 사물은 공성이어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름뿐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가면은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그래서 변하는 걸 알아야 돼. 항상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변하는 걸 알아라. 변하는 걸 무슨 얘기냐? 중생에서 우리는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살다 죽는 중생이 아니고 나는 항상 중생이라는 건 이름일 뿐이야. 흑인은 흑인일 뿐이야. 예. 다문화 가족에 조금 보기가 한국 사람하고 틀린 건 그것뿐이야. 그렇게 해서 거기서 흑인이라고 혐오동물 도마뱀이라고 결정을 내리지 말고 흑인이 아닌 다문화 가족이 조금만 우리하고 생김새가 색깔이 틀리다고 그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은 그 규정에 갇혀버리면 그 사람은 잠재된 것을 발현할 수가 없어. 우리 눈으로. 그렇죠? 그 사람의 진면목을 속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오온 계공도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중국의 성조대사라고 성조대사가 읊은 개송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대 원무주 오온 불례공 장두임 백인 임유사 참춘풍 바람풍 유사 참춘풍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수화풍 4대 우리 몸은 4대로 되어 있다 있죠.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 그 다음에 이제 뼈와 살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습기는 물로 돌아가고 우리 몸뚱아리 육체는 4대로 되어 있다. 4대는 원래 오온 계공에서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어. 이 몸은 주인이 없어요. 여기 머리카락 빼내서 나라고 할 수가 없고 이거 짜루짜루 잘라가지고 나라가 할 수가 없어. 그죠? 예, 합쳐놨을 때 인연이 화합해서 이루어졌을 때 나라고 그러지. 4대 원래 주인이 없고 오온이 본래 공이다. 오온 계공 지금 반야신경에 나왔죠? 네. 오온이 본래 공이다. 오온이 본래 공인 것을 잘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볼 때 항상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건데 장차 백도 백인 칼이 내 머리에 임하는데 임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마치 봄바람이 베일 참자. 봄바람이 내 목을 비는 것과 똑같이 나는 생각할 것이다. 중국의 큰 스님 승조대사가 이제 깨달아져 가지고 죄인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이제 망나니가 술을 먹고 춤을 춰가면서 베이는 게 있잖아요. 막 춤추다가 목 치는 거. 근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마지막 이제 1분 후에는 목을 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 개성을 읊은 거예요. 내가 원래 주인이 없고 오온이다 본래공이고 본래공인데 내 몸에 지금 곧 내 몸에 신칼이 임하더라도 봄바람이 스치는 것과 똑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잘하면 이 세계를 제대로 보고 세계를 형상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보면서 공세계, 본질의 세계, 본성의 세계까지 볼 줄 알면은 그런 걸 노력을 제고하면은 죽음에 임박해서도 두려움이 없다. 생으로 칼로 치는데도 두려움이 없을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서 임종시에도 이런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러한 공부를 계속하면은 4대 원래 주인이고 오온이 본래 공이라는 거. 그래서 반야신경이 그렇게 시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오해교. 그럼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없죠. 우리가.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어려워요. 공에 대해서 어려운 거라 설명을 쉽게 하려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박테리아 미생물도 공은 이제 중도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공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결정짓는 게 아니고 공은 중간의 역할에서 있는 게 공이에요. 공성이라는 건데 박테리아 미생물도 우리가 우유가 치즈 이런 게 이렇게 만나면은 뭐가 돼요? 요구르트가 되죠. 네.
김치가 미생물이 이제 박테리아가 이제 그렇게 조건이 맞아서 인연이 되면은 산화해서 김치가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 박테리아 미생물도 조건에 따라서 김치도 되고 요구르트도 되고 발효가 돼서 발효식품이 되고, 아니면은 조건을 잘못 만나면은 썩어 부패해. 그래서 그러한 미생물도 박테물도 유익균 무익균 그럽니다.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균이냐 조건에 따라서 우리 잘못하면 썩은 거 먹죠. 썩은 거 잘못하면 발효식품은 오래돼도 괜찮죠. 우리 몸에 좋죠. 그래서 그러한 미생물도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공이라는 말씀을 또 설명해 드리면, 본래 사람은 악인도 없고 선인도 없어요. 왜냐? 악인이 선인도 있고 선인이 악인 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냐, 어떤 배움을 만나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칼도 요리사가 우리 가정주부가 만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강도가 만나면은 흉기로 변하고, 이걸 이제 잘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어떤 조건에 만나에 따라서 변하느냐를 잘 해라. 그래서 너는 그런 애야라고 규정하지 마라. 너는 악한 사람이야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 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규정성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너는 흑인이야, 도마뱀은 혐오동물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짓지 마라. 공의 가르침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규정해버려. 너는 흑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하면은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가리고 마라. 덮어주고 마라. 그럼 억울하죠. 그래서 공의 진리를 그렇게 잘 아시고, 그래서 조견 오온의 가치, 오온 개공의 가치, 오온은 다 공하다는 가치는 뭐냐면,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쾌락, 오감 만족을 원하고, 그렇죠? 재색식명수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살아가기 때문에 온 개공의 가르침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일반인들이 부자와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의 씨앗이고, 공의 세계를 내다보고 볼 수 있는 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치를 준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헛개비 같은 걸 집착하고 살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괴롭게 살다 죽는 거고, 온 개공의 가치를 깨닫고 살면 무한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을, 그러한 가치를 알고 산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있어서 보느냐, 조견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있어서 보느냐, 보아서 있느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물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있어서 봅니까? 보아서 있습니까? 보아서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이게 안목이에요. 보아서 내 안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개구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만 안에만 볼 수 있고 밖의 세상을 몰라. 그렇죠? 내 안목을 얼마나, 이거 공부하는 거, 우리가 수행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안목 넓히는 거죠. 그래서 있어서 본다가 아니고 보아서 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니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망령된 견해로 보면은 밖의 세상도 망령되게 보인다. 색안경을 새카만 걸 쓰고 보니까 새카맣게 보인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관스럽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망령된 견해로 보면 세상은 망령되게 보이고, 이제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어디 가서 자꾸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은 A, B, C, D 어느 장소 가서도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으로 보이면은 부처만 보인다. 그래서 조견이라는 것은 반야지혜로 통찰하는 것이다. 반야지혜라는 것은 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공성으로 보는 거. 반야지혜라는 것은 본체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공성의 세계에서 보는 건데, 반야지혜로 통찰해라. 이게 이제 쉬운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두 눈으로 오감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반야지혜로 통찰하면은 이렇게 세상이 보아서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모든 걸 만드는 거야. 일체이심조야. 그죠? 네. 같은 물건을 놓고 받아서 보는 사람마다 틀리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목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청원유신 선사가 하신 말씀인데, 성철 스님이 다시 말씀한 유행은 무슨 말씀인가 기억하신 분 계세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당연한 얘기죠. 네. 이것은 중국의 청원유신 선사가 처음으로 말씀하신 걸 성철 스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죠. 네. 그래서 세상의 물체나 사람을 볼 때 딱 보니까 산은 산이야. 산은 산인데 물은 물이에요.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야. 이게 이제 공으로 보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색으로만 보다가 자기 안목으로 형상으로 그냥 두 눈으로만 보는 세계를 보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야. 이게 공의 똘이에요. 물은 아니야. 예?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보니까 산은 시산,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이것을 이제 진공묘유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진공묘유. 참으로 비면은 묘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아까 인들 허무하고 뭐 염세적이고 허망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참으로 비면은 묘하게 존재한다, 있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 된 것을 하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늘은 하늘을 버려야 빛을 얻고, 꽃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강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고,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나 아미타불. 이게 끝머리에 나는 나를 얻어야 세상을 얻느니라.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걸 두 난으로 판단해서 거기다 기다 아니다 있다 없다 자꾸 시비국을 분별하고 싸우지 말고, 거기 갈등 겪고 살지 말고, 이 도리 공돌이를 제대로 알면 나는, 나라고 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나야. 네. 나의 스타일이야. 내 이미지야. 네. 이렇게 하는 나의 이제 아상이라고도 여러 가지 하는데, 나는 나를 버려야 여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버리라. 이게 무아진저. 나는 나를 버리면
니까에서 얘기한 무아가 되지. 제법무아. 내가 없다. 이거 공이죠, 이제. 내내. 이거 해줘요.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좀 환상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는 우리 30평 아파트, 우리 돈 몇 평, 우리 아들, 딸, 통장에 얼마 있는 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삽니다. 아소, 내 것, 내 것이라고 할 때 아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의의 도리를 알고 세상을 볼 줄 안다. 현상을 보고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사람을 나는 나를 버릴 줄 아는 공성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 집은 성냥개비 같은 30평, 20평 아파트가 아니고 하늘이 지붕이고 이건 좀 환상적인 얘기 같으면 들어보세요. 땅은 침대고 거기서 내가 연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자재예요, 삶이. 걸리지 않지.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 세계가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환상 얘기 같지만 이렇게 공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러면은 이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도 바쁜데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가서 사경도 하고 연불도 하고 진언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명성도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등기로 살기 위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에 대해서 뛰어넘어서 세상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야신경에 이제 그 다음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직시공, 공죽시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하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아까 썼으니까 이제 안 쓰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면 현상 그러니까 물결은 물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물은 본체 공이고 물결은 색이다. 그런데 물결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머니란 이름은 아들을 이유해서 존재하지 아들을 떠나서는 어머니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다시 숲파불이라 물과 파도가 불이다. 둘이 아니다. 물결과 파도가 둘이 아니다. 물은 공이고 파도는 색입니다. 이게 불이다. 파도는 물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더라.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색을 볼 때 공의 세계까지 보라는 거. 아까 선보는 얘기했죠? 네. 그렇게 공의 세계까지 변하는 세계까지 가능성, 잠재성, 나쁘게 변하느냐 좋게 변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색불이공, 공의 색시공, 공죽시색은 그렇게 보고 그래서 두 눈으로 보니까 나와 다르다. 나와 달라. 너는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 스타일이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달라. 다르다고 하면은 너와 나는 달라. 남편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내 생각 내 생각 다 달라. 그러면은 다르다는 것은 다르다. 이건 대립이요. 서로 대립될 수 없어. 너와 나는 다르니까. 나누어 뿌리잖아요. 나누면 따로 놀아야지. 부부 일심동체가 될 수가 없지. 네. 그런데 다르다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공성으로 가면 공으로 가면은 이게 같이 존재해야 되니까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선은 악을 대비해서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그래서 수포가 불이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래서 다르다는 대립하고 너와 나는 달라. 보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모든 게 달라. 그러면 틀려. 대립이야. 먹는 음식을 시켜 먹을래도 음식점에서 너는 뭐고 너는 나하고 다 틀려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통일이 안 되죠. 그런데 다른 걸 같음을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요.
하나면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공생이에요. 이 공의도리를 알면 함께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세계는 내 눈으로 본 세계는 내의 안목으로만 봐. 그 사람은 그 사람 업대로, 이 사람 업대로 다 각자 봐. 각자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같이 아니다, 함께 간다. 물과 파도는 둘이 아니다라는 걸 세상을 볼 줄 알다 보면은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같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 물과 물결은 같이 붙어 있지. 그죠? 예, 그래 그렇게 세상을 볼 줄 알아라. 그래서 겉모습은 색이에요. 겉모습으로 보는 것. 속모습을 본성을 볼 줄 알아라. 본성, 공성자리를 볼 수 있는 것을 중도실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리를 볼 수 있는 자리를 중도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중도로 봐라. 가운데에서 이쪽 저쪽 치우쳐 보지 말고 중도에서 봐라.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인연법은 아설 즉시공이다. 부처님 말씀은 일체 인연법.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고. 인연으로 이루었다. 아까 그랬죠. 칼 얘기도 하고 박테리아 얘기도 하고 그랬죠. 인연에 따라 변하잖아요. 엄청 변하잖아요. 그랬듯이 일체 연생이 인연법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유의법은 내가 곧 공이라고 아설 즉시공. 내가 공이라고 말한다. 이런 것은 좀 공부하는 분들은 알아놓으면 돼. 일체의 인연법. 간단히 한마디로 회통치는 거예요. 일체의 인연법, 산나망상 모두 인연법이야. 인과법이고. 그것은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공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자, 물을 하나 놓고 우리가 봅시다. 물. H2O, 물을 놓고 보자. 물은 산소 플러스 수소가 물이에요. 그런데 실체가 없다는 것이 물은 본체가 실체가 없어요. 물이라는 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산소 플러스 수소로 이루어진 건데 물을 마시면 갈증이 가시죠. 그런데 산소로 수소로 이루어진 물은 산소를 마신다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수소를 먹는다고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은 어떻게 변하느냐? 인연 따라 수증기 증발하면은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그다음에 찬바람 만나면은 흰눈이 되고 한방눈이 되고 한방눈이 되고 그다음에 비가 내려서 이제 강물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찬물이 되고 이렇게 이게 물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게 이제 공해조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물은 모든 인연에 따라서 수증기도 되고 구름도 되고 비도 되고 하얀 한방눈도 되고 강물도 되고 찬물도 된다. 이걸 아셔야 돼. 물이라는 것은. 자, 같은 물도 또 하나 물을 또 설명해 드리면 같은 물도 소가 먹으면 젖을 이루고 뱀이 먹으면 독을 이루어요. 물도 같은 물도 어떤 조건을 물이라는 것이 소를 만나니까 마셔서 젖이 되고 뱀을 만나니까 독이 되더라. 이 중간이 뭐가 될 거니는 중간의 중도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모든 걸 규정하고 모든 걸 확실히 뭐라고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수증기도 눈에 보이지 않은 것뿐이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타고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린다고. 이 안 보이는 이 수증기 세계를 어떻게 이게 공의 세계예요. 이 공세계.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봤냐 안 봤냐라고 거기에 따지고 싸우면은 안 된다 이거요.
예, 그렇죠. 자, 소리가 뭐예요? 소리. 예, 소리도 공기의 파장이요. 이게 뭐 소리가 별게 아니고 그냥 흘러갈 뿐이요. 이건 소리를 이제 내 소리를 저렇게 기계로 잡으면 소리가 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공기의 파장 이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공기의 파장은 소리 내는 걸, 이걸 기계가. 그런데 소리도 포크레인 만나면 소음이고, 그 다음에 악기를 만나면 좋은 소리고, 공기의 흐름 파장뿐이에요. 그냥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이 인연화합체야. 뭘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리 악기도 되고 포크레인 소음 소리도 된다. 이 도리를 우리가 이제 자꾸 알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하지 마라. 이름 짓지 마라. 이름 지어서 규정해 버리면은 가능성과 잠재성이 가려진다, 감춰진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물과 사람을 볼 때 혐오동물이다,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보지만 거기에 집착을 해. 명품을 보면 갖고 싶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공성이기 때문에 사단 와야 내가 입을 것도 많고 뭐 저기 들고 다닐 것도 많은데 전부 다 차곡차곡 쌓아놔. 쓰질 못하고. 이게 쓸데없이 이제 수피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깨달은 사람은 명품을 보든 미인을 보든 흑인을 보든 공성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꽃을 보되 아름답구나라고 보지 집착하고 꺾지 말고 캐우지 말라는 거예요. 꺾고 오니까 금방 시들어.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3mm면 그만이야. 살까 싶어서 흙까지 파서 와서 심으니까 집 앞에다가 오래 보려고 죽어버려. 또 죽죠. 꽃핀 거 패우면 죽죠. 안 뺐을 때 캐와야지. 이게 공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비유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기 따라 공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반야신경을 끝내려고 했는데 중간뿐이 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 45분, 금강경 45분 두 번이 끝내려고 했는데 금강경 반야신경을 3시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반야신경 못한 거 하고 금강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또 간곡히 드릴 말씀은 이 방송을 여기 들으신 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좋은 법문을 스님과 더불어 BTN으로 인해서 인연을 맺어서 내가 나쁜 업을 질락해도 이 텔레비를 보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때뿐이 아니에요. 10년 후에도 다 좋은 법문 들은 게 생각나. 그랬듯이 소젖을 따서 일주일 후에 생일잔치 하려 했더니 하나도 안 나왔어. 일주일 후에. 그렇죠. 엄마들 좀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안 짜고 계속 놔뒀더니 굳어서 안 나와. 그런데 매일매일 짜서 냉장고에 둔 사람은 생일잔치를 했어. 무슨 얘기냐? 복을 지려면 그때그때 복을 져라. ARS. 그때그때 감사해서 고마워해서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그리고 지난 뒤에 하려면은 때는 늦어진다. 그 복은 남이 가져가 버렸다. 놓치지 말고 복 지을 수 있는 때 복을 지어라. 감사합니다.